저는 건강 정보를 직접 실천하며 변화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의심소견이라는 단어 앞에서 온몸이 굳어지는 그 순간의 느낌을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해봤기에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병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여러분께 몸을 실제로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막연한 불안 대신 구체적인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여러분의 장수 점수 1됩니다. 처음 저는 한 전문가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몸이 산성화되면 암이 깨어난다고요. 솔직히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산성이니 알칼리니 하는 말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냥 건강 관련 유행어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다 보니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산성 환경이라는 것이 암세포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지만 우리의 정상세포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라는 사실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괜찮을까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우리 몸이 산성으로 기울어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일상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자주 먹거나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을 즐겨 먹는 습관, 그리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생활 패턴이 모두 체액을 산성으로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몸이 산성화되면 암줄기세포를 깨우는 특정 단백질이 활성화되고 암세포는 그때부터 더욱 빠르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마치 잠자던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은퇴교사이셨던 정인호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초기 종양 소견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결과였으니까요.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검사 항목들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pH 수치가 계속 낮게 나온 겁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몸이 산성 체질로 기울어져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산성 체질이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피로감도 점점 심해지고 속이 자주 쓰리는 증상도 있었는데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겼던 것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신호였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과 영양사의 조언을 받아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먹던 식빵 대신 현미밥으로 바꾸고 점심과 저녁 식사 때마다 녹색 채소를 반드시 추가했습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잎 채소를 매 끼니 한 접시씩 먹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한 달은 솔직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입맛이 당기는 것과 몸에 좋은 것 사이에서 계속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2달쯤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던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속도 편해졌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소변 검사를 해봤더니 pH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몸이 알칼리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진 겁니다. 6개월 뒤 추적 검사에서는 종양 수치도 많이 안정됐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내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다고요.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그냥 동네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녹색 채소들이 몸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 가시면 소변 pH를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지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침 첫 소변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만약 수치가 6 이하로 나온다면 몸이 산성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 한 끼만이라도 바꿔보세요. 흰쌀밥 대신 현미를 섞고 녹색 채소를 한 접시 더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 몸속에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NK세포입니다. NK는 자연살해 세포라는 뜻인데 이름처럼 정말 강력한 전사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포들은 24시간 우리 몸을 순찰하면서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내 제거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NK세포의 힘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60대가 넘어가면 20대에 비해 활성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분과 염분의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열심히 마시는데 염분 섭취는 오히려 피하시거든요. 혈압 때문에 소금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적절한 염분은 면역세포가 제대로 일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염분이 부족하면 세포 안으로 수분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포는 탈수 상태가 되고 NK세포도 힘을 잃게 됩니다. 물과 소금은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둘이 함께 있어야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72세 주부이신 장미선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이유 없이 피곤하고 머리가 항상 멍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져서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혈액검사 항목 중에 NK세포 활성도 검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권해서 받아봤는데 결과가 89로 나왔습니다. 정상 범위가 200에서 500 사이인데 그분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시길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평소에 물은 얼마나 마시냐고요. 그분은 하루에 2리터 정도는 마신다고 대답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마셨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소금은 얼마나 드시냐고요.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혈압이 높아질까봐 소금은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했다고 하셨습니다. 국도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거의 안 드셨고 음식의 간도 거의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만 많이 마시고 염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요. 특히 면역세포는 적절한 염분 농도가 유지돼야 활성화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도 전해질 불균형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실천 방법을 바꿨습니다. 물을 마실 때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손톱끝만큼 아주 조금 넣어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번 정도 이렇게 마셨는데 처음에는 맛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음식에도 간을 너무 피하지 않고 적당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제염 대신 천일염이나 죽염을 사용하면서요.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들었고 오후에도 피로감이 덜했습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2달 후 다시 병원에서 NK세포 검사를 받았는데 수치가 240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적절한 양의 좋은 소금은 오히려 필요하다는 걸 그때 배웠다고요. 물과 소금의 균형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6개월이 지났는데 전반적인 체력이 좋아지고 감기도 거의 안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 한 컵에 미네랄 소금을 정말 조금만 넣어보세요. 손톱 끝으로 살짝 집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3번 이렇게 마셔보시고 어지럽거나 피곤하다면 염분 부족을 의심해보세요. 항암 식단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렵고
맛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재료를 구해야 하고 복잡한 조리법을 따라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방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핵심은 색깔이 다른 7가지 채소를 같은 비율로 섞어서 먹는 겁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 흰색처럼 다양한 색깔의 채소에는 각각 다른 종류의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화학물질인데 놀랍게도 암세포를 공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정상세포는 전혀 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63세 택시기사이셨던 윤도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 많은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간에 낭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당장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간 낭종은 대부분 양성이지만 계속 커질 수 있고 드물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정말 진지하게 건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면서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여러 가지 식단을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이 7가지 컬러 채소를 섞어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재료도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사과,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빨간 파프리카, 비트 이렇게 7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이 7가지 채소를 각각 30g씩 정확하게 재서 믹서에 갈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맛이 낯설었습니다. 솔직히 맛있다고는 할 수 없었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마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채소를 씻고 자르고 갈아 마시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입맛이 조금씩 적응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마시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몸에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부톤도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초음파를 찍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낭종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3개월 전에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특별히 드신 약이나 건강식품이 있냐고요. 그분은 매일 아침 7가지 채소를 갈아 마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좋은 변화라고 하시면서 계속 지금처럼 관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은 매일 아침 7가지 채소 주스를 마십니다. 이제는 습관이 돼서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정기 검사에서도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과,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파프리카, 비트를 각각 30g씩 준비하세요. 다 합치면 210g 정도 됩니다. 믹서에 갈 때 물을 조금 넣고 간을 맞출 때는 죽염을 살짝 넣어보세요. 죽염에는 염분뿐만 아니라 미네랄도 풍부해서 영양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단 조절이 어렵다는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매일 7가지 채소를 준비하고 갈아 마시는 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부담스러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바쁘게 사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조금 덜 완벽해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낫습니다. 채소를 몇 끼 준비해서 먹기 힘들다면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58세 자영업자이신 박재영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다 보니 본인의 식사는 늘 후순이었습니다. 대충 끼니를 때우고 피곤하면 커피로 버티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위험 진단을 받았고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몇 끼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본인 밥을 따로 챙긴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건강 관련 유튜브를 보다가 채소 파우더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말려서 가루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신선한 채소만큼은 아니겠지만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텀블러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아침에 물을 가득 채우고 케일 파우더 한 스푼을 넣어서 흔들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중간중간 틈날 때마다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오후에 한 번 더 같은 방법으로 마셨습니다. 하루에 2번 정도 채소 파우더를 물에 타서 마신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못 느꼈습니다. 그냥 뭔가 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신기하게 속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느끼던 속쓰림이 줄어들었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속쓰림이 거의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입안이 텁텁한 느낌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피로도 전보다 덜 느껴졌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2번 채소 파우더를 물에 타서 마신 것뿐인데 이런 변화가 온 겁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다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위벽의 염증이 많이 가라앉았고 전반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약도 처방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텀블러에 채소 파우더를 타서 마시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식단을 관리하지는 못하지만 이 하나만은 꼭 지킨다고 합니다. 간단하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텀블러 하나와 녹색 채소 파우더만 있으면 됩니다.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물에 타서 마시는 겁니다. 과일을 드실 때도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채소와 함께 드세요. 과일의 당분이 채소의 식이섬유와 만나면 흡수 속도가 조절돼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몸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음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산다거나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면 면역은 계속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양제를 먹거나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이뤄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태와 생활 패턴이 함께 바뀔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은 피곤한데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러다 보면 다음날 더 피곤하고 면역도 떨어지는 악순환 말입니다. 70세 은퇴 공무원이셨던 김하영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년 전 초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잘 받고 회복도 순조로웠지만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이면 온갖 걱정이 몰려왔고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활동량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식욕도 떨어졌고 체중도 조금씩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영양제도 사다 줬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는 느낌이었고 병원 검사를 할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병을 겪었던 지인으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감사일기를 써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기가 병을 고치냐며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도 없었고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한 일 3가지를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쓸 게 없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에 뭐가 감사할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찾아서 썼습니다. 날씨가 좋았던 것, 밥이 맛있었던 것, 가족이 전화해준 것 같은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것들에 눈이 가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안 좋은 일이나 걱정거리만 떠올랐는데 이제는 좋은 일들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일기를 쓰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면 패턴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됐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했습니다. 잠을 잘 자니까 낮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식사도 달라졌습니다. 감사일기에 음식에 대한 감사를 자주 적다 보니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입맛도 살아났습니다. 현미밥을 중심으로 하고 버섯 요리를 자주 먹기 시작했습니다.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등 여러 종류의 버섯을 매일 한 가지씩 식탁에 올렸습니다.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해서 자주 먹었습니다. 버섯을 볶거나 국에 넣거나 찌개에 넣어서 먹었는데 맛도 좋고 포만감도 있어서 계속 먹게 됐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면역 지표들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특별히 하신 게 있냐고요. 그분은 감사일기를 쓰고 잠을 잘 자려고 노력했고 현미와 버섯을 꾸준히 먹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면과 마음의 안정이 면역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요. 그리고 현미 같은 통곡물과 버섯 같은 식품이 실제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4가지가 맞아떨어진 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면, 현미, 버섯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요.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매일 감사일기를 씁니다. 이제는 습관이 돼서 일기를 쓰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다고 합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재발의 징후도 전혀 없습니다. 체력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등산도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닙니다. 그분이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생활 리듬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면 소용없다는 걸 직접 경험으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한두 가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방식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짧은 산책을 해보세요. 10분만이라도 밖에 나가서 걸으면 잠이 훨씬 잘 옵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 3가지를 노트에 적어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먹은 식사가 맛있었던 것, 날씨가 좋았던 것,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 같은 작은 일들로 충분합니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바꾸면 바뀝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인호님은 녹색 채소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몸의 산성도를 바꿨습니다. 장미선님은 물과 소금의 균형을 맞춰서 면역세포를 깨웠습니다. 윤도현님은 7가지 채소 주스로 낭종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박재영님은 간단한 채소 파우더로 위염을 극복했습니다. 김하영님은 감사일기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면역을 회복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해서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몸을 바꿨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소변 pH를 체크하는 것도 좋고 물에 미네랄 소금을 넣어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텀블러에 채소 파우더를 타서 마시거나 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를 선택해서 시작하세요. 몸은 여러분의 선택에 반드시 반응합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작은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3개월이 지나면 검사 결과에서도 그 변화가 보일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